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를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약 5조 원 규모의 한국형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언제까지 엔비디아 GPU, 미국 빅테크 모델, 해외 클라우드에 끌려다닐 거냐? 이제 한국도 국가 차원의 독자 AI 인프라와 프론티어급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OECD는 한국 경제를 향해 정반대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한국 성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즉,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 호황일 때 번 돈으로 AI 독립을 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5조 원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승부수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호황에 취해서 더 큰 몰빵을 하는 위험한 베팅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히 찬반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앞으로 AI 시대에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로 남을지 아니면 자기 두뇌를 가진 나라가 될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왜 지금 서버린 AI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서버린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자기 데이터, 자기 언어, 자기 산업, 자기 보안 기준에 맞는 AI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고성능 AI는 해외 기업의 모델에 의존합니다. 모델도 해외 것입니다. GPU도 해외 것입니다. 클라우드도 해외 것입니다. 핵심 업데이트도 해외 기업이 결정합니다. 물론 당장은 편합니다. API를 연결하면 되고 구독료를 내면 되고 필요한 기능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방, 금융, 의료, 제조, 행정, 에너지, 항만, 통신 같은 영역은 그냥 해외 AI에 전부 맡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 관련 문서, 산업 핵심 설계도, 환자 의료 데이터, 금융 리스크 분석, 기업의 생산 공정 데이터가 전부 외부 모델과 외부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략상으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버린 AI는 단순히 우리도 챗봇 하나 만들자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지능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망이 국가 인프라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GPU, 전력, 냉각, 고속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됩니다. 이걸 남에게 빌려 쓰는 나라는 편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는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6년 들어 반도체 수출 호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6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중 반도체 수출만 448억 달러, 전년 대비 약 2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조금 잘 됐다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판을 흔드는 숫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HBM, DRAM, SSD,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고 그 결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원을 넘었고 전년 대비 756% 증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다. 삼성은 끝났다. 한국 제조업은 어렵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 투자 붐이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들인 돈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호황일 때 다음 산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 논리는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씨앗을 어디에 심을 것이냐? 복지에 쓸 것인가? 감세에 쓸 것인가? 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미래기술 인프라에 투자할 것인가? 이번에 나온 5조 원 소버린 AI 구상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기술 독립에 쓰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5조 원은 단순한 연구개발비가 아닙니다. AI 모델을 제대로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계산 자원입니다. 쉽게 말해 GPU입니다. 최고급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일반 서버 몇 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고성능 GPU가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바로 이 GPU입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못 삽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미국 빅테크들이 먼저 가져가고 국가 간 수출 통제 변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진짜 프론티어급 모델을 만들려면 GPU 확보가 첫 번째 병목입니다. 둘째, 데이터입니다. AI는 빈 컴퓨터에서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한국법, 한국의료, 한국제조, 한국행정, 한국산업 데이터가 들어가야 한국형 AI가 됩니다. 그냥 영어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가져와서 한국어만 잘하게 만드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산업에 맞는 데이터, 한국 사회에 맞는 데이터, 한국 보안 기준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재입니다. GPU만 산다고 AI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고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제 산업에 붙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버린 AI의 진짜 비용은 GPU 구매비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정비 비용, 데이터 센터 운영비, 전력비, 냉각비, 보안비, 인재 확보비,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5조 원은 커 보이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는 결코 과한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흐름을 보면 이 돈도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AI 관련 설비 투자가 2026년 7,650억 달러에서 2031년 1.6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화로 수백조, 수천조 원의 돈이 데이터 센터, GPU, 전력망, 냉각,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5조 원을 논의한다는 건 세계 기준으로 보면 과감한 베팅이지만 동시에 겨우 출발선에 서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가장 뼈아픕니다. 한국형 소버린 AI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핵심 GPU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엔비디아 종속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시작은 엔비디아 GPU 대량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프론티어급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 AI 독립을 하려면 먼저 외산 장비를 써야 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마치 과거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 장비를 들여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외 GPU를 사서 한국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서 끝나면 이건 진짜 독립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국내에 있는 외산 AI 공장입니다. 진짜 소버린 AI가 되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한국형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 그리고 한국 산업에 실제로 붙는 모델과 서비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소버린 AI라는 이름은 있어도 속은 여전히 수입 의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OECD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2026년에는 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2027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반도체 수출과 투자라고 짚었습니다. 이 말은 좋게 보면 한국 반도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한국 경제의 심장이 한 산업에 너무 크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꺾이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건 한국이 과거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제조업 강자들이 한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AI 붐이 계속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사이클입니다. 반도체는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요가 폭발하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늘립니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공급이 한꺼번에 풀리면 가격이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AI 투자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거나 새로운 기술이 메모리 수요 구조를 바꾸면 한국 수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의 경고는 단순히 반도체가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한국이 반도체 하나에 너무 기대면 다음 충격에 취약해진다. 세 번째 리스크는 AI 투자 자체의 거품 논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인프라에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전력 계약을 맺고 냉각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점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가? AI 서비스가 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 데이터 센터는 계속 필요한가? 아니면 과잉 투자가 될 것인가? BIS 같은 국제기구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금융구조와 기업 부채,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에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 호황은 결국 글로벌 AI 설비 투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가 계속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메모리를 사면 한국은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투자 속도를 늦추면 한국 반도체 수출, 기업 실적, 세수, 주식시장, 환율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바로 그 반도체 초과 세수에 기대고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AI 붐으로 번 돈을 AI 독립에 투자하는 건 전략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붐이 꺾이면 그 투자 재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지만 동시에 현재 호황에 기대는 구조적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조 원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반대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면 반도체 호황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황기에 번 돈을 단기 지출로만 써버리면 다음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을 반도체 몰빵으로 쓰느냐 아니면 반도체 이후의 구조 전환으로 쓰느냐입니다. 만약 5조 원이 단순히 GPU를 사서 한번 모델 학습시키고 끝나는 돈이라면 위험합니다. 그건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싼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한국 AI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마중물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입니다. 첫째,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만들고 대학, 스타트업, 중소기업, 제조기업이 함께 쓸 수 있게 한다. 둘째, 한국어와 한국 산업 데이터를 고도화해서 의료, 제조, 금융, 공공행정, 국방, 로봇 같은 분야에 특화된 모델을 만든다. 셋째, GPU를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산 AI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패키징, 데이터 센터 전력망까지 함께 키운다. 넷째, 한두 팀에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은 하되 결과물은 산업 전체에 확산되게 만든다. 다섯째, 성과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 몇 년 안에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떤 산업에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민간이 어떻게 붙을 것인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지, 이게 있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진짜 기회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초거대 플랫폼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AI 시대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이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배터리 산업이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로봇, 통신, 스마트 팩토리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AI는 단순히 챗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봇으로 들어갑니다. 전력망으로 들어갑니다. 선박과 항만으로 들어갑니다. 병원과 금융망으로 들어갑니다. 즉, 다음 AI 전쟁은 소프트웨어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실 산업에 AI를 얼마나 깊게 붙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약점은 글로벌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것, 강점은 세계적인 제조 기반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형 소버린 AI가 성공하려면 미국식 챗봇 복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잘하는 산업에 AI를 박아 넣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정 AI, 조선 설계 AI, 방산 시뮬레이션 AI, 스마트 팩토리 AI, 의료 판독 AI, 전력망 운영 AI, 물류 최적화 AI, 로봇 제어 AI. 이런 쪽으로 가야 한국형 AI가 단순한 따라잡기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증폭기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5조 원이 맞냐 적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을 또 반도체 사이클에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반도체 이후에 두 번째 엔진을 만들 것인가? OECD의 경고와 정부의 소버린 AI 구상은
서로 모순되는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OECD는 말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소버린 AI 구상은 이렇게 답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로 번 돈을 AI 인프라와 산업진흥화에 투자하겠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공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첫째, 확정되지 않은 5조 원 숫자에 취하면 안 됩니다. 둘째, GPU 구매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셋째, 몇몇 기업과 연구기관만 쓰는 폐쇄적 프로젝트가 되면 안 됩니다. 넷째,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재 확보 계획이 같이 가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 산업 현장에 실제로 붙는 AI가 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빠지면 5조 원은 정말 위험한 몰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갖추면 5조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첫 번째 투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AI 인프라에 집중 투입합니다. GPU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한국어와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고 제조, 의료, 로봇, 방산, 전력망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 칩을 파는 나라에서 AI 인프라와 산업진흥화를 함께 수출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GPU는 확보하고 모델도 만들지만 실제 산업 적용이 약합니다. 좋은 데모는 나오는데 기업들이 현장에서 쓰기 어렵고 민간 생태계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우리 모델도 있다는 상징은 얻지만 경제 체질 변화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AI 붐이 꺾이고 반도체 세수가 줄고 프로젝트는 정치적 구호가 됩니다. GPU는 비싸게 샀지만 활용률은 낮고 인재는 해외로 빠지고 모델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이 경우 OECD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취해 돈을 썼지만 정작 의존도는 줄이지 못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5조 원 소버린 AI 구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남에게 빌려 쓰는 나라는 편할 수는 있어도 주도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언젠가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황기에 무엇을 남겼느냐는 오래갑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쓰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와 구호에만 취하면 5조 원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비싼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5조 원의 승부수는 몰빵이 될 수도 있고 독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GPU를 사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면 한국 산업 전체를 지능화하는 인프라로 키우느냐. 여기서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 뒤에 숨은 돈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